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많이들 마시죠. 최근 사용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무료 문자 서비스인 카카오톡입니다. 저도 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카카오톡을 깔아놓고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리더와 함께하는 더 리더. 오늘은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이재범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국내 대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상승세가 거세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된 현재 국내 사용자 1,500만 명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동 등 세계 각국의 가입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스마트폰 본연의 임무인 통신 기능을 모바일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 비통신 영역의 문을 연 카카오톡. 일명 카톡으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리더를 만나보는 더 리더. 오늘은 주식회사 카카오의 이재범 대표와 함께 카카오톡의 성공 비결에 대해 얘기 나눠본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모르시는 분들이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데, 일단 궁금한 게 이제 카카오톡의 토크는 이제 말하다는데 그 카카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카카오가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초콜릿이 주는 이런 달콤한 이미지와 모바일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주는 즐거움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카카오라는 이름을 정했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카카오스타, 카카오 아지트 이렇게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는 카카오라는 이름을 다 붙여서 달콤한 대화 이렇게 붙이겠는데 간략하게 그 회사 소개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카카오톡 말고도 다른 서비스 좀 간략한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는 2006년 12월에 설립된 모바일 서비스 전문 회사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카카오톡, 카카오스타, 카카오 아지트 3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모바일에서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벤처 회사입니다. 지금 그 카카오톡 말고 2가지 추가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입니까? 카카오스타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인 간의 프라이빗한 커뮤니케이션, 거기에서 만든 서비스가 카카오톡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카카오스타, 그 다음에 그 그룹 간의 이제 카페 같은, 비공개 카페 같은 서비스가 카카오 아지트, 이 3가지 서비스입니다. 카카오 아지트. 네, 그렇군요. 지금 이용자 수가 1,700만 명? 네, 1,700만 명. 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국내 이용자인가요? 아니면은 국내에도 합해서? 국내 이용자가 1,500만 명 정도 되시고요. 해외 216개국에서 현재 200만 명 정도가 사용하셔서 전체 1,7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럼 처음에 카카오톡이라는 거를 이제 구성을 하실 때 어떤 동기에서 이제 개발을 하시게 됐나요? 저희가 아이폰을 출시되면서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그 전사적인 전략을 모바일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웹 서비스들을 모두 중단하고 모바일 서비스만 만들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PC는 정보기기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 검색이 가장 큰 시장을 만들어냈지만 스마트폰은 통신기기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니즈가 많고 또 큰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을 하고 3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만들었었고요. 그 중에서 카카오톡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어서 지금은 현재 카카오 이 회사의 모든 전략을 카카오톡 중심으로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단시일 내에 크게 성공하신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사실 아직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고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단기간에 그래도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일 중요한 요인은 저희는 타이밍이었다고 보는데요. 예. 저희가 모바일 시대가 열리는 시작하는 시점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제 빠르게 서비스를 내놓고 그리고 이제 그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빠르게 업데이트 해 나가면서 이 시장을 이제 선점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이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 지금 반응도 괜찮은 편이라고 좀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한 200만 정도. 지금 해외 진출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해외 반응은 어떻고, 좀 해외에서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해외에서 저희가 가입자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네. 저희가 주요 국가로 보고 있는 나라가 일본, 미국, 중국인데요. 근데 의외로 또 중동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저희가 주요 국가로 보고 있는 나라가 일본, 미국, 중국인데요. 근데 의외로 또 중동에서
세 번째로 많이 중동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동에서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중동에서의 성과를 보면 저희가 올 1월 달에 그 쿠웨이트, 과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앱스토어 1위를 한 이후에 가입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중동에서 특별히 마케팅 한 적도 없고 또한 특히 한국 사람들이 뭐 중동에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심지어 중동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급증하는 걸 보면 이제 이 모바일 서비스가 이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서 글로벌 유통되기 때문에 얼마나 글로벌 시장으로 어떤 그 진출하기가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국내에서만 상장했던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는데 그 해외에서도 지금 인기가 좋은 상황인데 그 좀 해외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어떤 계획은 어떠신지요? 네,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는 보다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7월 달에 일본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보다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이나 서비스 개선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모바일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 모바일 서비스가 도태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외국 시장에, 해외 시장에 이제 나가기가 그만큼 쉬운 만큼 외국 서비스들도 국내 시장에 나오기가 쉽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마케팅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많은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을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것이고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카카오톡 개발하는 과정이 이렇게 뭐 밖에서 보면은 뭐 하루아침에 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셨을 텐데 개발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셨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은 없으셨는지. 저희가 실제 알려진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기간이 짧은 회사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는 실제 3년간의 수많은 도전과 실패의 과정을 겪은 회사입니다. 이 3년 동안 수많은 도전을 했지만 다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교훈들을 바탕으로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가 첫 번째 만든 서비스가 브루닷컴이라는 소셜 컬렉션 서비스라는 서비스였는데요. 그 서비스를 1년 동안 굉장히 공을 들여서 컨셉도 바꾸면서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는데 결국 너무 오랫동안 고민만 하다 보니 비슷한 어떤 서비스들이 나와서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얻은 교훈은 결국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고민만 하지 말고 빨리 시장에 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계속 개선해 나가자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만든 법칙이 이제 4.2 법칙이라는 4명이서 2달 내에 모든 서비스든지 개발을 완료해서 시장에 내놓자는 그 원칙을 세우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로 4명이서 2달 내에 만들어서 출시라는 서비스였습니다. 아, 4.2 법칙. 네. 4명이서 굉장히 이제 변화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2달 내에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시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실제 이제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하루에 하루 7천만 건 정도 이제 메시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 이제 망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부하 문제가 좀 발생이 될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 예전에 저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을 때 하루에 1억 건이 이제 보내질 때 그 이슈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실제 그때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는 이미지를 포함해서 하루에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보내는 데이터량은 4메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최소 100메가의 데이터 이용 요금을 내고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4메가가 사실 많지 않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 4, 5배 되는 메시지가 보내지고 있는데 만약 그때 망에 문제가 생겼다면 현재는 거의 망이 마비되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망부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진리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통사들과 함께 어떤 푸시 서버라든가 망의 안정을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해서 망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통사들이 처음에는 이제 망 부하 문제 이런 걸 좀 이슈화했습니다. 사실 이제 KT가 올레톡을 한 자기들도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들어옴으로써 사실 망 부하 문제는 이제 이슈가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KT든 통신사들도 비슷한 서비스로 이렇게 이제 경쟁을 걸어오는데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사실 경쟁사를 별로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 전략이 경쟁보다는 고객의 중심에 서서 고객에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자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무엇을 내놓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어떤 행보를 하는지를 의식하다 보면 결국은 이 중심이
그 중심이 이제 고객에서 경쟁사로 이동하게 되고요. 저희는 훨씬 중요한 부분이 고객들이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빠르게 읽어서 서비스를 빨리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다음 이슈는 이제 보안 문제하고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 이제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는데요. 뭐 한 해킹 테스트에서가 이제 그런 일을 해서 또 보안 문제가 한번 이제 부각이 됐었고, 물론 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또 한 사건이 이제 진행되면서 또 그 프라이버시 문제, 그 기록에 남아있는 프라이버시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해킹 문제는 실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났었고요. 저희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어떠한 서비스 회사든지 간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도 보안 전담팀이 있고, 또한 외부의 보안 전문 회사에 의뢰해서 보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저장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저희는 그 PC의 메신저와 다르게 그 상대방이 전화기를 꺼져 있는 경우에는 제가 보내는 메시지가 그 사람이 꺼져 있는 동안은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시 PC를 켰을 때, 이게 문자 메시지와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람이 다시 스마트폰을 켰을 때 그것이 전달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기간 동안 읽지 않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이제 남아있는 경우는 없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좋은 서비스, 많은 사람, 1,700만 명이 이제 짧은 기간에 이용하는 서비스가 됐는데, 뭐 다들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뭐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돈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니냐. 수익 모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 모델로서 어떤 지금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네, 수익 모델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뭐 아직 본격적으로 수익 모델을 붙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KT가 제공하는 기프트쇼 선물하기를 입점을 해서 이제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실물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사서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하루에 2-3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본격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지는 않고, 저희는 지금 단계가 수익 모델을 만드는 단계보다는 보다 사용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1월 달에 투자를 받았고, 또한 투자를 받아서 또 계속적으로 더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연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데,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과 비슷하게 이제 정보교환이라든가 소통에 역점을 둔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막상 수익 모델로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쉽진 않은, 예를 들어 지금 뭐 광고 관련해서 광고성 트윗을 올리는 거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제 광고를 안으로 끌어들이실 계획은 좀 있으신지? 저희는 수익 모델을 만들 때 그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수익 모델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프트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친구들에게 간편하게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의 수익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배너 형태의 광고를 노출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수익 모델을 저희가 급하다고 해서 붙일 생각은 없고요. 대신에 사용자들에게 더 가치를 주면서 이게 이제 더 수익 모델도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차차 지금 하나씩 이제 오픈을 할 생각인데요. 그 수익 모델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은 모바일에서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공개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죠? 네, 사업 비밀이니까. 예.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카카오톡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제 그 트위터 사용자들한테 질문을 받아봤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역시, 지금의 이제 텍스트 교환 방식에서 이제 무료 음성 통화가 가능한 방식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그를 개발하고 있다면 이제 자체 개발하고 있느냐, 제휴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좀 답을 좀 해주신다면. 실제 무료 통화 서비스는 실제 지금 3G 환경상에서는 실질적으로 통화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 데이터 업로드 속도가 굉장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3G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통화가 불가능하고요. 또한 그 요금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통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통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환경에서는 의미가 없는
실제로 어떤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기술 개발만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개발만 하고 있으며 실제 앞으로 어떤 망의 환경이 바뀌거나 혹은 다른 변화가 있었을 때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의 환경이 바뀐다면 이제 소위 뭐 4G로 불리는 LTE. 네, 지금 이제 슬슬 서비스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어떤 서비스를 할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SNS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뭐 바람인데요. 사실 이제 여러 사람이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같은 걸 공유하는 건 SNS라고 하는데 카카오톡도 SNS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현재 출발은 어떤 SMS와 되게 비슷한 메시지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로 진화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실제 피처폰 시대에서는 어떤 개인과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밖에 없었지만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서는 망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가 분리되면서 독자적인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이고 카카오톡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방식 외에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도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나온 상황에서는 이제 뭐 되게 이제 뭐 그냥 SN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바일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뭐 카카오톡도 합류를 했지만 이제 모바일 소셜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뭐 하여간 일부에서는 또 이 소셜 시대가 뭐 실제 들어가면 뭐 컨텐츠 별로 없더라고 뭐 잡담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의견을 표명하신 분도 또 제법 있어요. 또 프라이버시 문제도 제기하고 그런데 앞으로 뭐 광의에서 보면 SNS 시대 또 모바일 소셜 어떻게 진전돼 나갈 걸로 보시는지요? 모바일에서는 10년마다 한 번씩 이제 컴퓨팅 플랫폼이 바뀌어 왔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큰 혁신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PC에서 어떤 쇼핑을 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의 커머스, 모바일에서의 어떤 컨텐츠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은 저희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기존의 어떤 PC 기반에서의 어떤 그런 행태, 사용자들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는 절대 않을 것이고 모바일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사업의 어떤 기회는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개되어 있는 이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 링크라는 서비스를 시작하셨죠. 링크로 이제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뭐 어떤 하는 건데, 이게 좀 어떤 서비스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신지.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모바일 생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회사들이 같이 다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모바일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웹 서비스 시대에서는 어떤 링크라는 걸 통해서 다른 웹 서비스와 웹 서비스가 서로 시너지를 내기가 쉬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검색인데요. 검색도 이제 링크를 통해서 만들어낸 비즈니스인데요. 근데 모바일 앱은 굉장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저희 카카오톡의 트래픽과 카카오톡의 어떤 소셜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른 회사들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어떤 가장 간단한 방법의 첫 시도가 카카오 링크였습니다. 카카오 링크는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나 맛집, 음악, 뉴스 등 다양한 컨텐츠를 쉽게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링크로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것을 이용한 이후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자신들이 가진 컨텐츠를 유통을 해서 모바일 트래픽과 혹은 모바일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그런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역시 트위터에서 한 분이 이제 링크를 넘어서서 문서나 이런 걸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어렵겠느냐는 질문을 좀 드려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파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몇 가지의 앱들은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유통한다기보다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앱에서 친구에게 링크를 전달하고 그 링크를 눌러서 파일을 볼 수 있는 혹은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연동은 카카오 링크를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출시로 새롭게 시작된 모바일 라이프. 모바일 라이프는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 모바일 라이프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서비스 카카오톡. 3년간의 실패 끝에 얻은 교훈. 모바일 및 SNS 분야의 핵심은 시간과 속도. 오늘날 카카오톡 성공 비결.
빠른 시장 대응을 원칙으로 한 고객 중심주의에 있었다. 지금 짧은 기간, 물론 그 전에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숙성 기간을 통해서 이제 또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내셨는데, 지금 이 장소도 좀 새롭게 지금 이전한 장소 얼마 되지 않으셨죠?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판교에서 이동해온 장소라고 했는데,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해가는 어떤 기업 철학에 대해서 여쭙는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카카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가는 어떤 서비스라든가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고객들이나 혹은 같은 업계에 있는 모바일 회사들 혹은 전 국민이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철학을 저희가 두고 있는 이유는 많은 구성원들이 실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 철학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 제휴를 하더라도 어떤 대기업과 그게 당장의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대기업과의 어떤 당장의 그 제휴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이것을 오픈 플랫폼화하여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이제 작은 회사들도 함께 좋은 서비스만 만들면 좋은 콘텐츠만 만들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더 의미가 있는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나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부 기업 문화도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대표라고 지금 하시지만은 사실 내부에서 대표라는 직함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기업 문화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가 신뢰, 충돌, 헌신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성원들이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이 다양한 의견들을 충돌하고 그 충돌을 바탕으로 해서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는 헌신하자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충돌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충돌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저희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한 사람이 어떤 천재적인 기획자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여러 명이 같이 논의를 통해서 내린 의견이 많은 리스크를 줄이고 또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권위적이고 또 상하관계에 있는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를 설립할 시점부터 직급을 없애서 어떤 부장님, 차장님, 대표님 이런 호칭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이제 영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를 대표님을 부르지 않고 저 입이라고 불러서 어떤 대표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저 입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는 쉽기 때문에 훨씬 수평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좀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네, 이니셜 따서 JB.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누구나 지향하는 이제 민주적인 문화이고 이제 토론이 가능한 문화를 갖춘 건데 또 어떨 때 이제 특히 이제 벤처 단계든 이제 큰 기업이든 어떤 시점에서는 이제 또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 보면 또 스티브 잡스 같은 굉장히 극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리더 형태도 효율적으로 실제 그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어떤 밸런스가 잘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방향이나 혹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또 누군가는 결정을 내리고 경영진이 결정을 내리고 그걸 추진해야 되는 점도 있고 또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최대한 많은 의견과 많은 의견들을 받아보고 또 논의하는 과정을 갖고 결정과 그걸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숙성을 한 다음에 하나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또 헌신해서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토론을 거치되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또 위에 경영진들이 또 과감한 의사결정을 추진해 나가는 그게 조화로운 것 같습니다. 예. 쭉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됐는데요. 이제 카카오의 미래 비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을 계획이신지? 저희는 저희 혼자의 힘으로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 꿈은 결국은 한국에서 만들어냈지만 그게 글로벌에 성공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그게 제조업이나 이런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는 성공 사례들이 있었지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요. 저희는 모바일 시대의 어떤 큰 기회를 바탕으로 모바일 서비스가 한국에서 만든 서비스가 글로벌 서비스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메신저 서비스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를
단순히 어떤 그 개인 간의 메신저 서비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양한 회사들과 서로 연동을 하여서 저희를 중심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트래픽과 소셜 그래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소셜 허브로 진화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다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자.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컨텐츠를 연결하는 소셜 허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주식회사 카카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네, 지금까지 이재범 대표와의 대담에서 보신 것처럼 카카오 정말 힘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치는 젊은 벤처 기업입니다. 특히 모바일 시대를 맞아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서비스를 해외 수출하는 수출 역군으로서의 역할도 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이 대표님 감사드립니다.